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머플러류 있잖아요. 이제 가을 돼가지고 보니까 뿌띠 목도리 뜨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목도리 뜨기 시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사실 옷을 되게 재밌어 하기 때문에 목도리는 최근에는 잘 안 떴어요. 그래도 그동안에 공방을 한 적도 있고 학생들 보여주는 용으로도 그렇고 그다음 떠보고 싶었던 무늬가 있던 스카프들 그런 게 있으면 떠봤고 해서 목도리 종류가 꽤 생겼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제 하려고 꺼내봤더니 그래서 목도리 제가 뜬 목도리 보여드리려고 오늘 카메라 앞에 섰어요.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목도리는 뭐냐면요. 얘는 여름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에 목 추울 때 목도리 린넨 스카프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가방에. 얘는 제가 하마나카 플렉스 K로 떴어요. 플렉스 K가 린넨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이트로 떠가지고 어디 걸어놔도 굉장히 청량하고 에어컨 바람 있을 때 추울 때 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무늬가 되게 다이아몬드 무늬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쵸? 여기 이 무늬로 스웨터 떠도 되게 예쁘거든요. 네, 저는 이 숄 어떤 도안 보고 떴냐면 제가 그 유럽의 편물이라는 요 책 신간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사는데요. 꽤 예쁜 게 많아요. 옷이요. 근데 여기 요거가 지금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2017년도 거 여름 건데 여기에 이 무늬로 된 엄청 큰 숄 이렇게 모델이 하고 있어요. 되게 예쁘죠? 이렇게. 그래서 요 크기로 떠도 되는데 저는 실에 맞춰서 그냥 멈췄거든요. 요만큼 해서. 더 연장해서 크게 떠도 되게 멋스러울 것 같아요. 요거 보고 떴거든요. 얘가 여름 목도리였어요. 여름 숄. 그 다음 보여드릴 애가 뭐냐면 요거는 제가 저희 딸이 지금 중3인데요. 어릴 때부터 거의 한 4살 때부터 문화센터 발레하고 5, 6, 7살 때 쭉 그 동네 발레 학원에 다녔거든요. 겨울 되면 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레로예요. 발레 볼레로. 너무 예쁘죠? 이렇게 걸러뜨기로 쭉 뜬 다음에 얘는 그라데이션 모헤어랑 하얀 모헤어를 이렇게 걸러뜨기로 4단씩 뜬 거거든요. 우리 보고 입문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입문에 스와치 떴던 그 무늬죠. 그걸 뜬 다음에 양쪽을 오므려서 이렇게 팔을 달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팔만 끼울 수 있는 볼레로를 굉장히 간단히 만들 수가 있는데 구조가 엄청 간단해요. 수가 있는데 얘를요 지금은 작아져서 못 입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도리로 두르면 되게 멋스러워. 그리고 엄청 따뜻하거든요. 이 모헤어가 괜찮죠? 그래서 저는 작아졌다고 처분하지 않았고 얘는 그냥 이렇게 목도리로 가끔 쓰고 있어요. 얘는 원래 용도는 볼레로였어요. 요거 입문 걸러뜨기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코스 더 늘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응용해 보셔도 좋아요. 실만 예뻐도 되게 달라 보이죠? 얇은 실을 굵은 바늘로 뜨면 굉장히 이런 하늘하늘한 편물이 나와요.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이거 예뻐요. 저는 계속 예뻐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숄은 네트 숄인데 이것도 보그 입문과 2번에 네트 무늬를 배우잖아요. 근데 구우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에요. 지금 구우교과서의 작품집이 대바늘은 나왔거든요. 코바늘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구우교과서에 있는 작품집에 예쁜 작품이 꽤 많아요. 얘는 요 네트 무늬로 뜬 숄이에요. 근데 이거 저희 딸이 뜬 거예요. 저희 딸이 제가 코바늘 보그 입문 따게 해보려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소품까지는 갔는데 조끼 졸업 작품을 아직 완성을 못해서 인정증을 못 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떴죠. 그래서 자기가 떠서 잘 하고 다니기도 하고 저도 잘 메고 다녀요. 이렇게 되게 간단해서 봄, 가을에 좋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늘어뜨려도 괜찮고 그냥 이렇게 묶어도 괜찮아요. 이건 한 벌짜리 실이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독일 실이었거든요. 그라데이션이 되게 예쁘게 돼 있는 그 실로 떴어요. 네트숄. 되게 간단하게 뜰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숄은 목도리는 정말 목도리예요. 그 말라브리고 있잖아요. 말라브리고가 굵기마다 나오거든요. 이게 소념색 실인데 샤크가 그 양말 뜨는 굵기 그 정도고, 그 다음이 아로요. 아로요는 그냥 기본 3.5에서 3mm 쓰는 정도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오스, 얘가 제일 굵은 애예요. 제가 10mm 바늘로 떴거든요. 굵은 바늘로. 몇 코 안 잡아서 이렇게 변형 고무뜨기로 떴는데 이거는 진짜 생각 없이 쭉 뜨기 좋고 선물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벌로 이만큼 뜨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선물하기 되게 좋고, 도톰해서 얘는 진짜 따뜻하고 남자 여자 공용으로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2번 감아도 되고 1번 감아도 되고. 변형 고무뜨기가 제일 기본 목도리잖아요. 도톰하게 나와서 되게 예뻤어요. 색깔도 변하니까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지색으로도 하나 더 떴어요, 저는. 그래서 방울을 막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달면 엄청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거 푸띠 목도리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 실이 방울 만들면 굉장히 분위기 있게 나와요. 이게 막 뭉치처럼. 그래서 아깝겠지만 방울 만들기에 비싼 실이라서.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방울도 비싼 실로 만들면 되게 예뻐요. 이거는 이제 노베나 그 그라데이션 실이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돼요. 너무 화려해가지고. 나무님이 몇 년 전에 숄 이 도안집 내셨을 때 또 도안집 내시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 쭉 다 떠보고 싶었는데 얘는 단색으로 이렇게 뜨신 요거예요. 요 숄이었는데 요 숄 단색으로 떴죠. 얘가 베리베리 클러스터 숄이라는 앤데 요 위에 무늬가 귀엽잖아요. 이렇게 방울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요 무늬 떠보고 싶어가지고 이 실이 마침 있길래 이걸로 하면 달콤하게 나올 것 같다 생각하고 떴는데 달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려하기만 해서 그냥 떠본 데 의의가 있는 그런 숄이었어요.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 만나면 선물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하진 않아요, 이건. 근데 재밌었어요, 뗄 때. 이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목도리는 뭐냐면 말라브리고 중에 제일 색깔도 많고 이것저것 하기 좋은 리오스예요. 리오스 굵기로 변형 고무뜨기 목도리를 뜬 건데, 이 목도리를 사실 저는 목도리 중에 제일 자주 하고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사랑해요. 요거 저희 딸도 교복에다가 엄청 입고 하고 다니거든요. 요즘도 하고 다니는데 이 목도리 하고 가면 다 한마디씩 한대요. 예쁘다고. 되게 기본뜨기여서 뜨기도 편한데 색깔이 이렇게 변하니까. 저는 이 기본 목도리는 말라브리고 리오스 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메리노 울이에요. 그래서 감촉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다면 얘는
손빨래에서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울이 축 늘어진다고요.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 망에 넣고 세탁기 찬물 버전으로 빨고요. 건조기도 찬바람으로 말리시면 이렇게 탄탄하게 다시 올라오거든요. 울인데 세탁기 돌려도 되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돌려서 괜찮은 울이 있더라고요. 손빨래해서 좋은 또 울이 있고, 그거는 시험뜨기에서 자꾸 자기가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일률적으로 다 관리할 수는 없고 울마다 다 성향이 달라서 말라버리고는 하여튼 그래요. 손빨래해서 말리면 엄청 늘어져요. 예쁘죠? 얘를 제가 동영상 끝에 이 목도리 뜨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몇 코 잡아서 어떻게 떴는지 따라서 한번 떠보시고, 이게 요 정도 목에 감겨서 요렇게 넣을 정도 하려면 한 탈에 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탈에 사셔야 돼요. 이거 뜨려면 요 정도 길이. 한 탈에로 하면은 좀 짤뚱하게 나와요. 그래서 넉넉 잡아 두 탈에 사서 반볼은 뭐 딴 거 뜨셔도 되고 남은 걸로 뿌띠 같은 거 한 탈에 반으로 요 정도 길이 하는 게 제일 잘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쁘죠? 이렇게. 요거는 뒤에 동영상에서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자,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는 제가 디자인했던 숄인데요. 목도리로 하셔도 되고 삼각 숄이에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대바늘로 여기서부터 요 끝에서부터 쭉 뜨다가 요쯤 오면 좀 지루하거든요. 요쯤 오면 그러면 그때쯤에 딱 멈추고 코바늘로 여기 네트 부분을 떠요. 이렇게. 그다음에 반대쪽은 스트라이프 이어서 뜨고, 근데 제가 숄을 해보면 불편한 게 묶으면 묶은 부분이 좀 둔탁하고,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그 브로치 같은 거 하자니 좀 너무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덜렁덜렁 금속 같은 것도 차갑잖아요. 그래서 요거 삼각숄은 끝에 고정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요 뒤에 제가 고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고리. 여기다가 반대쪽 끝을 이렇게 잡아서 넣으시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요. 여기에서 손이 자유롭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은 제가 봄에 좀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이고요. 하나 더 떴는데 하나는 바이올렛 보라색으로 떴어요. 이게 실타래만 보면 약간 파축색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 키트 색깔이랑 번갈아 뜨니까 딱 보라색으로, 참한 보라색으로 보여서 어디에나 매칭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떴고, 얘도 이쪽은 네트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이쪽은 스트라이프로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끝에 고리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이 고리에다가 이 끝을 이렇게 쏙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진짜 이렇게. 그리고 얘는 비오 밸런스 실로 떴어요. 방금 보여드린 삼각숄은 비오 밸런스가 면이랑 울이랑 반반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만 백인 건 따뜻하고 좋은데 대신에 좀 보풀 생길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비오 밸런스 저 실은 울이랑 면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그 편물이 헤어리하지 않고 정갈하고, 그다음에 가벼운 게 진짜 좋아요. 제가 대바늘 강사반 그 플레어 스커트는 어쨌든 길어지면 무게가 생기거든요. 근데 비오 밸런스랑 모헤어 조합해서 뜬 조합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무게 때문에. 그래서 울실 치고는 가벼운 편이어서 봄, 가을 스웨터 떠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오 밸런스 저는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숄은 뭐냐면 제가 봄에 특히 많이 하는 숄인데요. 이거 보이세요? 네, 제 옷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얀색에다가 그라데이션, 초록색 그라데이션인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이 실에 너무 반해가지고 이게 카운트 10 그라데이션인데 지금 이 색깔이 안 나와요.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은 굉장히 색깔이 뭔가 보라색에서 빨강색으로 변하거나 막 굉장히 급격히 변하는 그런 그라데이션 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은근히 변하는 거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볼레로의 핑크도 은근히 변하는 그 그라데이션 카운트 10이거든요. 아, 이거 너무 아쉬워요. 근데 요거를 모헤어 한 겹을요 3mm로 뜬 거예요. 비치무늬 보여요. 뜰 때 조금 힘들긴 했거든요, 솔직히. 비치무늬 보이죠? 이게 무늬가 보일까 싶은데 요 헤어리한 것 때문에 무늬가 보이고요. 무늬 때문에 텍스처가 더 입체감이 있어 보여. 그냥 메리아스 뜬 것보다 다른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물결이 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텍스처가. 그래서 너무 예쁘죠. 저는 이거 진짜,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게 그럴 때 간절기 때는 아침엔 춥고 점심엔 또 덥고 이렇잖아요. 가방에 넣으면 부피가 커지는 건 또 다 잘 안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한 주먹으로 작게 이렇게 접혀요. 가방에 쏙 넣고 있다가 추울 때만 이렇게 저녁에 꺼내가지고 두르면 거의 이불 덮은 수준만큼 따뜻해요. 정말 이 실은 정말 놀라운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해도 예쁘죠. 이렇게.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뭉쳐서 더 잘해요. 여기 완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 잘하고 다녀요. 더울 정도로 진짜 따뜻해요. 그리고 사실 3mm여서 힘들긴 했지만 뗄 때 재밌었어요. 그래서 모헤어, 마음에 드는 모헤어 실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 겹으로. 모헤어 보통 어딘가에 섞어서 쓸 때가 많잖아요. 근데 되게 유용해요. 예뻐요. 요거는 리치모아 카운트 10 그라데이션 실로 떴습니다. 2볼 들었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 소개드릴 애는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까지 바라클라바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 3년 전에 떴거든요. 약간 바라클라바 스타일의 목도리인데 목이 많이 가려지고요. 여기 이렇게 쓰면은 여기 거의 어깨까지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이렇게 가려지는 후드예요. 이렇게. 얘가 무슨 무늬냐면요, 여러분. 보그 강사까지 하신 분들은 난 노트 무늬 이제 다시는 안 떠 하실 지경까지 노트를 많이 뜨거든요. 그 노트 무늬예요. 저도 그 말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또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 무늬로 뜬 바라클라바 스타일 목도리예요. 이거는 진짜 추운 겨울에 이렇게 코트 위에 하고 나갔다가 정말 막 칼바람 있을 때 딱 쓰면 바람 진짜 잘 막혀요.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애는 이거는 제가 보그 과정 가르칠 때 좀 살짝 권해드리는 디자인이기도 한데 구슬뜨기로만 뜬 뿌띠 목도리예요. 그래서 이 끝에 이렇게 얘를 똑딱이를 달아서 여기 끝을 이렇게 똑딱이로 딱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장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그냥 민자티 있잖아요, 기본 티. 거기에 이것만 하면 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밋밋하지 않고. 네, 참해요. 이런 셔츠 원피스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슬뜨기로 뜬 원통으로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되게 도톰해요. 구멍이 있어도 따뜻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애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 좀 독특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쵸? 무늬가 링뜨기 무늬인데요. 제가 일본 작가 중에 미치오라는 작가 되게 좋아하는데 유명한 작가니까 많이들 아시겠죠? 미치오 작가 작품집에 있는 목도리예요. 원래 원작 실은 하마나카 후가라는 실인데 저는 그걸로도 한번 떴고 이거는 리네아에서 나온 클리로 떴어요. 얘는 링뜨기라서 실이 이렇게 펼쳐지듯이 보이잖아요. 꼬임이 없이. 그러니까 실 자체가 이렇게 통통하고 예쁜 애 있잖아요. 실 자체 구름 같은 애. 그런 애로 뜨면 어울려요. 클리가 다 약간 그런 실이어가지고 떠봤는데 역시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큼직한 애라서 저희 뭐 저녁에 막 음악회 같은데 야외에서 하는 거 가면 가을에 하는 거 가면 풍경은 예쁜데 진짜 춥잖아요. 이런 애는 들고 다니다 목도리 하다가 이렇게 덥잖아요. 무릎 위에 덮고 위에 덮고 그다음에 옆에 같이 앉은 사람이랑 덮고 이러면 진짜 이불 같아요. 따뜻해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 그 코트 위에 막 이렇게 무심하게 엄청 돌돌 말려서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두껍게. 그렇게 하면 얼굴 작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두를 수 있는 목도리예요. 이 무늬가 링뜨기 무늬가 독특해서 링뜨기 배운 다음에 입문에 링뜨기 무늬 배우는 게 있거든요. 배운 다음에 작품으로 요거 제가 권해드릴 때 있어요. 좀 크니까 힘들 수 있는데 이거 하고 나신 분들은 다 되게 만족하셨어요. 예, 특이하잖아요. 이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 다 예쁘다고 하거든요. 이거 뜬 거냐고 어떻게 뜬 거냐고 물어보고 예쁘죠. 요것도 진짜 강추드리는 머플러예요. 그 다음에 소개드릴 머플러는 이거는 제가 남자 목도리로 캐시미어 코튼으로 뜬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색해가지고 되게 정갈하죠. 편물이 캐시미어가지고. 그래서 코를 어떻게 이렇게 요 세로 코로 400코 잡아가지고 요만큼 높이 이렇게 뜬 거예요. 요만큼 높이. 그래서 코를 이렇게 세로로 잡아서 요만큼 폭만큼 뜬 거예요. 얘는 그냥 쭉 겉뜨기 갔다 왔다 겉뜨기 하면 가터 편물 나오거든요. 그 가터로만 내가 원하는 색깔 두께만큼 바꾸면서 뜨시기만 하면 돼요. 기법이랄 것도 없어요. 계속 겉뜨기. 갈 때도 올 때도 겉뜨기. 근데 색깔만 잘 배합하면 이렇게 멋있는 애가 나. 그거 했을 때 이렇게 세로결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정장에 아니면 가디건에 좀 화려한 목도리는 잘 안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근데 이렇게 차분한 애는 다 잘해요. 이것도 약간 시아버지 선물할 일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시아버지도 잘하고 다니세요. 좋아하세요. 이렇게 예쁘죠? 요거가 남자 목도리가 제가 떴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 봤나? 아니다. 이번에는 제가 막 마음대로 떴던 애예요. 보면은 이거가 얘도 말라버리고 리오스인데요. 이렇게 막 무슨 수채화 물감 뿌려놓은 것 같죠? 되게 멋있지 않아요? 얘는 제가 그냥 이렇게 비대칭으로 떠보고 싶어서 그냥 코스 제 맘대로 변화시키면서 떠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얇고 여기는 이렇게 두껍게. 그래서 약간 했을 때 좀 덜 심심해요. 느낌이. 그냥 기본뜨기로 떴는데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꺼우니까 여기 어깨 덮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쉐입이 좀 덜 심심해서 저는 수업 갈 때 하얀 셔츠에도 되게 잘해요. 이렇게 약간 정장 스카프 느낌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른 실로 하나 더 뜬 게 이거예요. 얘는 랑실 제가 아마 썼을 거예요. 랑실.
랑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실 큰 볼짜리가 있었는데 그걸로 같은 방법으로 제 맘대로 코 늘려가지고 비대칭으로 얇고 굵게 떴고, 근데 이 실로 봤을 때 예쁠 것 같아서 떴는데 떠났더니 좀 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탁한 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테두리를 좀 이렇게 청량한 청록색, 민트색으로 둘렀더니 한층 살았어요. 저희는 이 테두리 제가 이 색깔 고른 게 너무 기특하죠? 예, 너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깔을 얘가 잘 받쳐줘서 이 본체도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비대칭으로 떠서 이렇게 하면 쉐입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고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정장 스타일에도 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것도 봄, 가을에 잘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막 뜬 거라서 도안이 없는데 도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되게 쉽게 떴거든요. 쉬운데 예쁜 애들은 도안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애는 요거 목도리예요. 귀엽죠? 이거는 제가 하마나카 어메리시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래서 리네아에서도 어메리에게 전 색깔이 들어오잖아요. 처음에는 어메리 실이 없었어요. 제가 수업 시작할 때는 엑시드 라지랑 약간 굵기가 겹치니까. 근데 색깔이 워낙 여기가 파스텔 톤이 예쁘고 어메리가, 그리고 좀 아크릴이 섞여 있어서 가볍거든요. 그래서 어메리 실을 좋아하는데 제가 어메리로 뜬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얘가 제가 보그 입문 처음 시작할 때 떴던 목도리인데 제자리 무늬 배우면서 처음 어메리를 경험해 본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 얘는 방울조차도 예뻐요. 이렇게 단면이 너무 귀엽죠. 통통하게 이렇게 눈꽃 무늬 나오는 이 제자리 무늬 목도리가 구교과서 작품집에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가 대바늘 입문 첫 작품, 진짜로 첫 작품 뜬 거예요. 배울 때 뜬 거.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요. 이것도 귀여워요. 이렇게 걸음하는 귀여운데 우리 고양이들이 방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됐어. 또 다시 만들어야 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빼놓고,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빼놓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요. 방울. 얘도 잘하고 다닙니다.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애는 걸러뜨기 목도리인데요. 얘는 목도리라고 하기에는 그냥 내고어죠? 막힌 거니까. 이렇게. 이것도 걸러뜨기 무늬, 우리 스와치 무늬 있죠? 보그 입문. 그거로 뜬 거예요. 굵은 실이거든요. 얘가 오브코스 빅 하마나카 실일 거예요. 오브코스 빅을 7mm인가로 떴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볼드해가지고 이게 코도 똑같은 무늬여도 자잘하냐 볼드하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요. 그쵸? 원래 스케일도 디자인의 일부라고 하잖아요. 예쁘죠? 이렇게 볼드하게 나온 것도 시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원래 이 디자인 아니었는데 좀 긴 디자인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네거머로 바꾸고 여기에 이렇게 큼직한 우드 단추를 달았어요. 이거는 휘뚜루 마뚜루 아무데나 훅훅훅 하고 다니기 좋아요. 이것도 되게 잘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 목도리 부자네요. 그 다음에 이건 목도리는 아니지만 울실로 떴기 때문에 살짝 보온 효과가 있어요. 민무늬 티셔츠에 걸치면 장식도 되고 귀엽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 딸이 있으니까 제가 떴겠죠? 이렇게. 우리 딸은 이런 거 떠주면 진짜 잘하고 다니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제 뿌띠 목도리 몇들만 남았는데, 네키 목도리는 사실 선물하려고 뜨는 경우가 많아서 다 어딘가로 갔어요. 저도 뜬 게. 지금 남아있는 게 얘인데 이것도 어메리로 뜬 거예요. 제가 어메리 실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약간 멜란지 됐는데
통통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네키 요 모양이 이렇게 뜨면 도토리 모양 같이 나올 것 같아서 떠봤는데 도토리 모양 같나요? 그래서 귀여운 단추 달아서 애기들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리를 보통 한쪽에만 만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네키 목도리 만들 때 고리를 좀 귀찮지만 양쪽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도 끼우고 이쪽으로도 끼우고 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움푹 파인 목이 미리 만들어져 있으면 이렇게 넣었을 때 고정이 돼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가지고 목도리 했을 때 더 모양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아도 양쪽으로 고리 만들면 더 예쁜 것 같아요. 네키 목도리는. 이것도 네키 목도리. 얘는 도토리 네키 목도리예요. 살짝 디자인 변형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물하기 진짜 좋아요. 금방 뜨니까요. 그다음 요거는 제가 그 어메리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어메리실 얇은 버전 파인이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 와, 저는 얇은 또 실도 좋아하니까 어메리 좋아하는데 얇은 실이야? 하고서 어메리 파인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별도 주문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빨리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소품 떠본 게 요거 양면 스카프예요. 얘는 양면을 동시에 뜨는 기법이에요. 양면 기법이요. 여기 뜨고 여기 뜨고 해서 이은 게 아니라 양면을 동시에 뜬 거거든요. 이것도 재밌겠죠. 근데 뜨개는 진짜 배워도 계속 배울 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말로 뿌띠여가지고 그렇게 큰 보온 효과는 없겠지만 귀엽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귀엽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목도리 구경을 다 했어요. 자, 이제 코를 한번 잡아볼게요. 완성 치수 폭이 이 정도 된다 하면 요거의 3배 시접 잡고 시작해요. 자, 코 잡는 영상은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오시니까 그거 살펴보고 각자 편한 방법대로 코를 잡으시면 돼요. 저는 손가락 코 잡기로 살짝 이렇게 바늘 잘 돌아다닐 정도로 여유 있게 코를 잡아볼게요. 총 몇 코 잡으시면 되냐면 22코 잡으시면 돼요. 22코 잡아볼게요. 자, 이제 22코 잡았어요. 네,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코를 뜨기 시작할 건데 첫 코는 무조건 겉뜨기 뜨면 돼요. 첫 코는 겉뜨기. 이렇게. 자, 두 번째 코는 걸러뜰 건데요. 실이 앞쪽에 있어야 돼요. 바늘 앞쪽에. 그리고서는 걸러떠요. 그리고선 이 실로 야노버 이렇게. 자, 다음 코도 겉뜨기예요. 겉뜨기. 그 다음에 실 앞으로 두고 걸러뜨면서 야노버. 반복이에요. 겉뜨기. 실 앞으로 두고 걸러뜨면서 야노버. 겉뜨기. 실 앞으로 두고 걸러뜨면서 야노버. 끝까지 가볼게요. 자, 끝에는 겉뜨기 뜨고
실 앞에 두고 걸러뜨고 끝내시면 돼요. 끝에는 이렇게. 자, 이제 뒤집어요. 똑같이 가요. 첫 코는 무조건 겉뜨기를 떠요. 이렇게 겉뜨기 뜨고 실 앞으로 두고 걸러뜨면서 야노버. 자, 이제 겉뜨기는 요 야노버 된 그 전단에 야노버 되네. 요 뭉치가 한 코예요. 그래서 겹쳐서 겉뜨기 이렇게 뜨기. 자, 실 앞으로 돌리고 걸러뜨고 야노버. 다음 코는 겹쳐서 이렇게 걸쳐 있는 애는 겹쳐서 뜨면 돼요. 앞으로 돌려서 걸러뜨고 야노버. 겹쳐뜨기 이렇게. 자, 끝에 오면 겉뜨기 뜨고 실 앞으로 돌린 채로 걸러뜨기 하고 끝내면 돼요. 다시 뒤돌려 볼게요.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똑같아요. 겉뜨기, 첫 코는 무조건 겉뜨기. 실 앞으로 두고 걸러뜨면서 야노버. 겹쳐뜨기. 실 앞에 두고 걸러뜨기. 이렇게 쭉 원하는 길이만큼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 벌써 요만큼 떴거든요. 이렇게 도톰하게 편물이 올라왔죠. 이렇게. 이게 브리오시예요. 변형 고무뜨기라고도 하고. 그러면 다시 한 단 계속 이어서 떠볼게요. 첫 코는 무조건 겉뜨기 뜨시고요. 실 앞으로 돌리고 걸러뜨고 비우고 겹쳐 겉뜨기 이렇게. 그 다음에 비우면서 야노버 겹쳐 겉뜨기, 야노버 겹쳐 겉뜨기, 비우면서 야노버 겹쳐 겉뜨기. 원하는 기장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만 뜨시면 돼요. 말라브리고 리오스 한 탈의 반 정도 소요될 때까지 쭉 이렇게 떠보세요.